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라운 제가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크라운 제가는 금일 0.34%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55만 주로 전일 거래량의 65%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등락의 이유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드 번호는 26490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1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가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되겠습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되겠고 원래는 이제 하나로 있다가 인적 분할이 돼서 이제 사업 부분들 스낵의 제조나 과자, 비스켓 이런 것들의 제품 제조 판매 산업을 크라운 제과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을 좀 지배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비스킷이나 과자나 스낵이나 이거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크라운 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전부가 이런 이제 스낵이나 이런 이제 제품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과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운 산도가 있겠죠. 그리고 빅파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제품 마이쮸 이런 것들, 새콤달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제 과자 스낵류 같은 경우에는 내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 산업. 수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영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4대 제과 업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크라운 제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고정적이에요.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이고 내수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크게 줄어들고 악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거의 고정적입니다. 매출액은 지금 한 3,800억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대, 순이익은 한 100억대 중후반 정도에서 꾸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14% 정도가 되겠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간 2에서 3% 정도씩 꼬박꼬박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될 만한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이 회사의 윤석빈 대표이사가 뭡니까? 윤씨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지금 이 편승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편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무관하게 수급하고 재료 이 두 가지로 주가의 흐름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정치 테마주를 모아서 올리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이 종목의 시총이 좀 작아요.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1,800억이면 급등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아마 한 1,000억 미만의 소형주였을 겁니다. 중소형주가 될 건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한 1,800억까지 늘어난 모습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에게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총이 너무 작으면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외인들 기관들 주도하에 가는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뭔가 이 수급적인 동향, 거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죠. 들어와도 단타. 투신들은 하루 들어오고 이틀에 좀 나눠서 나가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상승을 이용해서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는 거지. 뭔가 외국인들이 뭐 모아간다거나 기관들이 모아간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료가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갔어요. 오늘 크라운 혜태홀딩스 지주 회사이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장 초반에 급등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크라운 제과도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왜 올라갔느냐 그러면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유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뭐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뭐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보면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덕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잘 갔죠. 잘 갔는데 같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은 오늘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한제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종목들도 윤석열 관련주로 손꼽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무상증자나 이런 것들로 인한 권리락 때문에 급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승일이라고 하는 종목도 현재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죠. 애니능률 이런 것들도 어제는 가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지미디어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내에서도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도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그렇고 크라운 제과도 그렇고 결국에는 오늘 좀 순환매성 흐름 속에서 장 초반에 좀 반등을 가져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이런 이제 형태를 보면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급등주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2배 이상을 딱 올려놓고 1차 상승을 보통 2배 정도로 올려놓고 옆으로 기다가 또 날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2배 정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빼버리는 거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쭉 주고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라운 제과는 1번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보고 2번의 형태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대선 인맥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안에 올해 뭐 결정 나기 전에 뭔가 해결을 봐야 될 텐데 근데 이걸 뭐 누르고 다시 눌러서 다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라운 제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또 액션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크라운 제가가 급등 이후에 뭐 크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의 흐름 속에서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옆으로 좀 쉬어가면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수급, 거래량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종목의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거나 앞서서 터진 그 매수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큰 음봉을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위험 시그널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좀 숨을 죽이고 있고 힘을 다시 모으는 과정인 거지 이게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이런 구간에서 선뜻 손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종목을 뭐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뭔가 이 위에서 또 들어가서 좀 가격적인 부분들을 높게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번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종목이 수급도 살아있고 재료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번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내려오면 얼마만큼 내려온 다음에 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그냥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대 한 13,000원 정도까지 해서, 밑으로는 뭐 13,000원, 위로는 18,000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인 것 같은데요. 최대 내려온다면 13,000원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중간에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얼마에서 흐름을 가져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에서 흐름을 가져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두 가지 시그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보조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저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을 넘어서 60대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30 언제 떨어집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주가가 여기까지 훅 빠진다는 건데, 이게 30에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현재로선.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 5일선 회복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5일선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급이 살아있고 종목의 힘이 좋아도 이 5일선 밑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올라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조정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또 틀어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상승이 있었고 오늘도 상승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5일선 위로 종가가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또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고,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또는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이제 영역에 있다 보니까 올라는 가되 그걸 유지하고 버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일선 위로 이렇게 딱 종가가 안착해서 마무리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차 좀 돌아나가는 가운데 전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5일선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다소 좀 더 5일선 회복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아직은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주가가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조정 이후에 이 조정을 만회해주는 반등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 두 가지 RSI 상대 강도 지수 30및 또는 5일선 위로 종가 형성,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뭐 크라운 제거는 분명 이 하락 이후에 또다시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만회해주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크라운 제거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